했던 거 부교재, 주교재 홈워크 다 복습했어요? 했어?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절 배웠어? 굿. 명사절 배웠어요. 명사절의 특징, 거대한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어요?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안 그러면 불완전한지 그거를 따지면서 공부해달라고 말했고, 완전한 문장과 오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that, if, whether이랑 또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 불완전한 문장이랑 오는 게 whom, 뭐 who, whom, which, what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이 세 명을 제가 진화시켜 드릴게요. 이 친구들 세 가지 뒤에 ever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붙는다고요? ever. ever가 붙으면 그게 복합관계 대명사가 돼요. 이 복합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험장 가서 냉정하게 말해서 ever로 끝나는 이 친구들이 정답으로 나오는 거는 많이 나와봤자 한 개입니다. 많이 나와봤자 몇 개? 한 개. 보통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ever로 끝나는 친구들이 정답으로 나오는 순간은 많이 나와봤자 한 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900점을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뭐 토익에서 이걸 몰라도 괜찮은데 제가 이제 슬쩍 알려드릴게요. 또 맞추면 또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제 풀 때 who, which, what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뒤에 whoever, whichever, whatever가 와도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 똑같아. 그런데 특이점이 뭐냐? 해석이에요. who를 해석을 하게 되면 누가라는 표현이고, whoever를 해석을 하면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누가 제 커피를 마셨는지 잡아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누구든지 제 커피를 마시면 저한테 혼나요? 라고 말하는 거랑 느낌이 조금 다르죠.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와도 이건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문맥으로. 여러분들께서 누구든지 어느 것이든지가 좀 더 맞는 것 같으면 ever가 붙은 놈들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who, which, what으로 깔끔하게 끝내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 1, 2, 3, 4, 5, 6을 한번 풀어보세요. 해석으로 푸는 겁니다. 파이팅! (30초) 남았습니다. 서둘러요. 갈게요. 1번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잘 봐요. 제가 who를 넣고 해석을 해볼게요. 누가 상을 받도록 선택되는지 $500를 받을 것이다. 이게 맞을까요? 누구든지 상을 받도록 선택이 되면 $500를 받을 것이다. 이게 맞을까요?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가 해석상 더 적합하겠죠? 2번 누가 그 캐릭터를 연기할지 밝혀지지 않았다가 맞을까요? 누구든지 그 캐릭터를 연기할지 밝혀지지 않았다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앞에 게 정답이에요. 3번, 4번은 형용사 느낌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의문 형용사로 쓰인 거니까 컨퍼런스 룸을 지금 이제 꾸며주는데 해석을 해보면 어느 컨퍼런스 룸이 비어있으면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할까요? 안 그러면 어느 곳이든 비어있으면 가겠다가 맞을까요? 어느 곳이든 비어있으면 가자가 맞겠죠. 어느 곳이 비어있는 줄 알면 이미 갔겠죠.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비었는지 모르겠는데 비어있으면 가자라는 거죠. 4번
어느 주차장이 그의 것인지를 찾았을까요? 어느 곳이든 그의 주차장인지를 찾았을까요? 어느 주차장이 그의 것인지 찾았다.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5번.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을 주목해서 보시면 is discussed가 동사고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when이라든지 however는 뺄 수 있겠죠. whichever냐 whatever냐라는 싸움인데 여기서 둘 다 무엇이든지 간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which를 쓰실 때는 범위가 설정이 돼야 돼요. 뭐가 설정이 돼야 돼요? 범위. 선생님, 보드 미팅이라는 게 범위가 아닌가요?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범위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1, 2, 3, 4, 5 이 중에 어느 것이든 간에라고 말할 때 whichever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whichever가 나오면 순서를 이렇게 붙이면서 나오는 거고 whatever가 나와야지 무엇이든지 간에라는 표현으로서 여기서 조금 더 적합해요.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6번은 여러분 exit가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지금 주어가 빠졌으니까 주어 역할도 하면서 지금 접속사 역할도 해줘야 되겠네요. 뒤에 또 동사가 있으니까. 더블 동사 떴으니까 주어 역할 할 수 있는 거 whoever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면 누구든지 간에 마지막으로 빌딩을 나가며 알람을 설정하렴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끝. 근데 제가 이렇게 부담 없이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이유는 시험에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나오면 해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웃으면서 부사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쳐보시고요. 부사 그리고 절입니다. 부사절 기억을 해보시고 부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부가적으로 쓰인다라고 해서 수식 어구라고 불러요. 무슨 어구라고 불러요? 그 수식 어구가 겁내이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부사는 형용사 빼고 나머지를 다 꾸미죠. 아니 명사 빼고 나머지를 다 꾸미죠. 그런데 부사절이 되는 순간 문장을 꾸며주는 겁니다. 뭐를 꾸며준다고요? 원래는 이 명사 빼고 다 꾸미는 걸로 유명한 게 부사지만 얘가 절이 되는 순간 문장을 꾸며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문장 보세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공부했던 파트 7에 진짜 자주 나오는 문장 길이가 딱 이 정도 길이잖아요. 보통 이제 단문으로 잘 안 나와요. 이거 두 개 걸쳐져 있는 걸 복문, 중문이라고 부르는데 요 정도 이제 문장을 만들려면 이렇게 부사절이 들어가줘야지 길이가 엄청 길어 보이거든요. 나는 여행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내가 20살이었을 때라는 표현이었죠. 재밌는 거 해볼까? 고개 드시고 When부터 I was 20 years old까지 다 지워버리세요. 그럼 앞에 문장만 있어도 문장이 완성되죠. 어차피 부사기 때문에 얘는 없어도 오히려 좋다라는 겁니다. 수식어구잖아요. 이게 부사절의 특징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절을 지우면 문장이 터집니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지우는 건데 말이 돼요? 안 되지. 근데 부사절은 마음껏 지워도 돼요. 문법적으로는. 하지만 해석적으로 지우면 안 되겠죠. 맞죠? 왜냐면 보통 토익 시험장 가면 파트 7에 정답에 대한 근거는 이런 부사절에 막 들어가 있거든요. 다음 중 화자가 몇 살에 여행을 하였는가? 다음 중 화자에 대한 이야기랑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 부사절에 많은 게 들어가 있죠. 이 부사절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걸 꾸미고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을 꾸미는데 중요한 것은 접속사가 붙은 쪽이 쫄병이라는 거예요. 접속사가 붙은 쪽이 종속절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절이라고요? 종속절. 이런 종속절이 주절 뒤에 올 때는 콤마를 안 찍어요. 그런데 이런 종속절이 주절 앞에 올 때는 콤마를 찍고 들어온다는 게 포인트겠죠. 콤마를 보고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 오늘 화요일이죠? 좋았어. 자, 계속 가볼게요. 부사절 자리에 올 수 없는 것. 이게 뭐냐면 전치사와 부사절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며칠 있으면 토익 시험인데 접전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시험장 가면. 저는 보통 이제 토익 시험장 가면 접전부 문제가 몇 개 나오는지 꼭 셉니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8개 정도 나오거든요. 출제되거든요. 접전부 문제가 8개가 나오는 이유, 아마도 학생들이 많이 틀려서 그래요. 접속사 자리인지 전치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물어보거든요. 그럼 쌤 쉽잖아요. 접속사 자리는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거고 전치사는 뒤에 명사 쓰는 거고 부사는 수식어구니까 그냥 문장 연결 못하고 그냥 해석만 연결만 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선생님? 일단
뭐가 전치사고 뭐가 접속사인지 잘 몰라서 어려운 거죠. 이거 보면 during이랑 for가 있고 while이 있는데 얘들이 접속사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죠. during은 전치사, for도 전치사. meanwhile 이런 친구들은 접속 부사거든요. 또 있어. 또 이런 거 보면 또 although, even though 이 접속사예요. 그런데 여기 despite, in spite of 요건 싹 다 전치사. 조심하시기 바라고. because는 since랑 같이 때문에 접속사. 근데 because of랑 due to는 뭐뭐 전치사 때문에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쪽이 접속사고 어느 쪽이 전치사인지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문법적인 접근을 하고 나서 보통은 해석을 요구해요. 뭐를 요구한다고요? 해석을 요구해요. 원래 문법 문제는 우리가 동사 찾고 바로 풀었지만 접전부 문제는 애매하게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 사이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보고 품사를 찾고 해석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이 접전부 문제가 그래서 어렵고 매번 토익 시험에 8개씩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예문 2개를 풀어보세요. 동사 찾으시고 2개 이상 있는지 점검하세요. 괜찮죠? 1번의 동사가 뭐예요? listen 1개 나왔고 1개 더 run도 튀어나왔죠? 자 그럼 동사 더블 동사 떴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속사야 전치사야? 접속사 while. 2번 갑니다. blamed가 동사고 made가 동사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속사. 앞에 게 접속사, 뒤에 게 접속사.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제 몸풀기 했으니까 뒤로 넘겨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6개 다 푸세요. 6개예요. 파이팅! 다 풀었어요? 1번에 정답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왜요? 접속사니까요. 잘했어요. 2번에 정답은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겠죠? 왜냐면 동사 2개 떴으니까. 3번의 정답은요? 앞에 거겠죠? 너가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숙제를 했다. 선생님, for도 접속사가 되잖아요. 네, for도 접속사가 되는데 for가 접속사로 쓰이면 때문에라는 의미거든요. 너가 잠을 잤기 때문에 내가 내 숙제를 했다. 이건 인과관계가 좀 떨어지죠. 토익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둘 다 품사적으로 정답으로 되는데 문맥적으로 정답으로 되는 거 한 놈만 더 고르셔야 되거든요. while. 4번. will clean이 동사고 is가 동사예요. 더블 동사 떴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접속사 because. 5번. can change가 동사고 can't come이 동사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if 접속사. 6번 checked가 동사고 sent가 동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before 접속사.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를 배워볼 건데 부사절 접속사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쪼개두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렇게 적어두세요. 시, 조, 이, 양이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4개로 쪼개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 조, 이, 양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시간, 조건, 이유, 양보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출제가 될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시제를 물어볼 거예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 굿! 밑에 적어놨죠. 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게 바로 포인트겠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접속사들 뒤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미래 시제 위를 못 쓴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위를 못 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겠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제 뒤에 현재 시제가 있으면 너 미래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볼게요. before, after, as, when, since, as soon as도 접속사로 쓰이는 거겠죠. 주어 동사 더블로 연결하고 while, until 싹 다 주어 동사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우리는 바닷가에 갑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갈까요? 안 그러면 여름이 오면 갈까요? 선생님, 저는 여름이 오기 전에 가는데요. 여름에 사람 많은 거 싫은데요. 바가지도 싫고. 잘 생각해요. 토익이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시험일까요? 토익은 면접이 아닙니다. 토익이 원하는 답을 하세요. 아시겠죠? until이 아니라 when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바닷가 여름에 안 가는데요. 괜찮아.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요구하는 인적성이 아니잖아. 이거는 시험이잖아. 시험. 그러니까 토익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해요. 밑에 조건의 접속사는 한다면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건데 if와 unless가 두 개의 반의어 의미가 정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unless는 하지 않으면이고 if는 한다면이라는 표현이겠죠. if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이게 가정법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했죠. 가정법일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 미래로 쪼개지고 조건문일 때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표현으로서 얘도 접속사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하면 you like cheese. 너는 치즈를 좋아한다. 너는 우리의 치즈 피자를 먹어야 한다. 여러분들께서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 것은 치즈를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먹여야 될까요?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먹여야 될까요?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됐죠? 좋다. 뒤로 넘기시고 이제 시조 2양에서 이유와 양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양보는 위에 딱 적으세요. 반전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반전, 뒤집힌다라고 하고 우리 이제 문법 학계에서는 이게 역접이라고 불러요. 역접. 뒤집혀서 접속이 된다. 근데 역접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면 반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좋은 얘기를 하다가 나쁜 얘기를 하거나 나쁜 얘기를 하다가 좋은 얘기를 하거나 이게 반전이다라는 거겠죠. 이 반전의 접속사는 이렇게 요 친구들 세 개 although, even though, though 요 친구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얘가 비록 뭐뭐일지만어라는 표현인데 비슷한 게 despite가 있잖아요. 여러분 despite는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전치사고요. 얘들은 싹 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많이 싸우죠. 혹시 여러분들 얘들 중에서 이런 것도 들어보셨나? nevertheles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이거는 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접전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계속 구별을 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꿀팁을 좀 드리자면 100%는 아니지만 제가 보통 시험장 가서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접속 부사가 정답으로 나올 때는 파트 6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접속사가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파트 5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가 접속사 자리인지 전치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파트가 6 파트야. 파트 6야. 그럼 부사로 찍고 나오시는 게 좋고 문제를 풀면 좋지만 그게 힘들면 그렇게 하세요. 파트 5에서 이 자리가 접속 부사 자리인가 접속사 자리인가 고민이 들면 접속사로 찍는 게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100%는 아니지만 보통 그래요. 보통. 그래서 파트 6의 접속 부사가 좀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파트 6의 접속 부사가 보통 어떻게 열받게 나오냐면 여기 whereas랑 while의 동그라미를 하시고 whereas랑 while은 접속사예요. 얘는 뭐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라이벌이 한 놈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국민 접속사 알아요? 이거 알아요? however. 얘가 접속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얘는 부사예요.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aka 부사, 그러나, however. however는 부사입니다. 부사. 제발 기억해 주세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도 뭐 많이 통할 거예요. 보기 중에서 whereas랑 however가 있다. 그러면 거의 60%는 whereas가 정답이거든요. 보통 속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가 접속사고 얘가 부사거든요. 얘는 보통 파트 6의 황제라고 보면 돼요. 파트 6의 정답으로 자주 나와, however는. 파트 5에 얘가 정답으로 나오려면 조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해요. 얘가
접속사로서 그러나라고 쓰일 때가 없어요. 접속사로 쓰이면 어떻게 뭐뭐 하더라도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해석 자체가 좀 웃기고 이 문장 오는 순서가 조금 달라져요. however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가 먼저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콤마 찍고 뒤에 문장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이러한 문장 꼴이 나올 때만 얘를 접속사로 쓸 수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토익에 이 however가 접속사로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문장 구조 자체가 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번 알려드리면 뭐지? 주어 동사 앞에 형용사랑 부사가 있네? 이건 뭐지? however 이렇게 그냥 바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만들기도 좀 까다롭고 여러분들께서 느끼기에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however가 접속사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억지로 문제 만들 때 있죠. 우리 보면 한 번씩 해커스 토익 천재 2, 3 이런 거 보면 한 번씩 however가 접속사로 정답으로 나오는데 저는 학생분들한테 however를 부사라고 외우세요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얘가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however는 부사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끝. 밑에 문제 2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건 해석으로 또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she went to work. 그녀가 출근을 했습니다. She was sick. 그녀가 아팠습니다. 그녀가 아팠기 때문에 출근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정답은요. even though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문장이 뒤바뀌면 또 어때요? 그녀는 아팠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기 때문에 아팠습니다. 이런 거는 문장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출근을 하면 아플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2번 보세요. 나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나는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성공한 CEO들 보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바쁨에도 불구하고 운동한다가 맞겠죠. 정답. 일반적으로 고르세요. 이후의 접속사 별표. 요건 이제 보통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because, since, as 뭐뭐 때문에라는 거고 now that,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요거 조심합시다. so that 적으세요. 뭐뭐 하도록이라는 표현이 돼요. 무슨 표현이라고요?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뒤에 거 하기 위해서라고 받아들이면 좀 편해요. 뒤에 거 하도록 앞에 걸 했다. 근데 왜 열받는 게 있냐면 여기 so that이 지금 사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여기 so that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품사가. 그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너무 별표해서 that이야 하다. 맞아요. 이게 이제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거죠. 요 사이에 굉장히 뭐 다른 다양한 품사들이 들어와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내가 반팔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The weather is so hot that I wear 뭐 t-shirt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뭐가 있으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사이에 뭐가 없으면 뒤에 거 하도록 앞에 거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문장 2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해석으로. 파이팅! 갑시다. 1번. 나는 카페에서 공부를 했어요.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요. because. 두 번째 거. 그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영업팀에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since. 근데 여기서 꿀 포인트 한 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so랑 for도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so랑 for도 접속사라는 거 쓰일 수가 있어요. so 같은 경우는 그래서, for 같은 경우는 때문에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그런데 얘들은 등위 접속사예요. 무슨 접속사라고요? 등위 접속사라는 게 뭐냐면 대등한 놈들 사이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얘들이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인데 무조건 그 문장 2개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문장 2개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잘 봐요. 여기에 because 대신에 for를 쓸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왜냐면 나는 카페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게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이건 말이 돼. 근데
여기도 since 때문에라는 건데 여기 since를 지우고 for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건 등위 접속사 역할이 아닙니다. 등위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렇게 품사와 품사 사이에 나오는 게 for와 so의 특징이거든요. 얘가 가장 앞에 나와가지고 문장 두 개를 이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등위 접속사는 원래 그래요. 오케이? 오른쪽 문제 7개 다 푸세요. 화이팅! 해석으로. 됐죠? 1번 정답 뭡니까? 오, 왜요? 해석상 뭐뭐 하자마자가 적합하니까. 2번 정답 뭐예요? if겠죠. 만약에 너가 원하면 내가 놀이를 해줄게. 3번 정답은요? since가 맞겠죠. 여기 since 대신에 제가 for를 써도 될까요? 됩니다. so를 써도 될까요? 안 됩니다. so는 뒤에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해석은요. 앞에 게 맞을까? 뒤에 게 맞을까요? 앞에 게 더 맞아요. 왜 그러냐? before라는 것은 뭐뭐 하기 전에 동작을 일시적으로 한 번 할 때 보통 쓰는 건데 until은요. 이걸 하기 전까지 저거 계속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그럼 플러그인 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플러그인이 뭐냐면 여기 선이 있잖아 이거. 이걸 그냥 꽂는 게 플러그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랩탑을 쓰기 전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충전 안 될걸? 이렇게 하면 바로 엄마한테 혼날걸? 콘센트만 이렇게 하면 바로 혼나지. 근데 만약에 동사가 플러그인이 아니라 charge예요. charge가 무슨 의미예요? 충전하다. charge. 그럼 정답이 before가 아니라 until로 바뀌는 게 맞겠죠. 이게 동작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until은 이 뒤에 동작을 하기 전에 계속 이 동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플러그인은 웃기지만 charge는 되거든요. 꽂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charge. 네, 정답은 여기선 before가 나와야 돼요. 5번 갈까요? 5번 같은 경우는 내가 점심을 제꼈어요. 바빴기 때문에. 6번은 너 환불 받을 수 있어. 너가 receipt, 영수증을 챙겨 오는 한 as long as. 이 프로덕트는 세일 중인데 아무도 안 사요. 슬퍼요. 반전이에요. 이분 도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지한 친구들이었고 좀 강한 아이들 한번 뽑아볼까요? 책이 없으니까 적어봐요. 여러분 의문 부사 생각하시면 돼요.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라고 배웠잖아. 근데 거기서 Y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뒤에 ever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돼요. when이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when 대신에 wherever를 써가지고 언제 뭐뭐 하든지 혹은 어디에서 뭐뭐 하든지 어떻게 뭐뭐 하든지 이렇게 이제 얘들이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랑 다닌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필기를 다 하시는 건 좋은데 공부할 때는 가장 위에 거만 외우시면 돼요. 제가 이제 보통 이 밑에 두 친구를 주거 문법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죠. whenever 저 친구. 저게 유일하게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요즘에 뭐 억지 부린다라고 하죠. 거의 억지예요. 얘들은 거의 정답으로 안 나오고 얘가 가장 그나마 좀 현역으로 뛰고 있는 한 얘들 둘이는 은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whenever 저거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그냥 언제 뭐뭐 하든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when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이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복합관계 대명사. 아까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얘들이 명사절이 된다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부사절이 되는 순간도 있네요. 누가 뭐뭐 해도, 무엇이 뭐뭐 해도, 어느 것을 뭐뭐 해도 라는 표현으로서
whoever, whatever, whichever가 불완전한 문장을 만나 거대한 부사절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도 어차피 시험에서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걸 모르고 900점을 받는 친구도 봤어요. 몰라도 돼요 사실. 근데 알려는 드릴게요. 나중에 또 어려운 문제 또 맞추면 점수도 확 올라가기도 하니까. 이런 뭐 놀라운 문제로 튀어나왔을 때 맞추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도 보통 놀라운 문제가 안 돼요. 왜? 보통 학생들이 이거는 까먹고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시험장에서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와 오늘 끝났다, 오늘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겠다 했는데 한 명도 안 물어봐요. 왜? 이게 정답인지 모르고 그냥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스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나오면 뭐 재밌죠. 맞추면 점수도 올라가는 거 알죠? 놀라운 문제를 또 맞추면 기분 좋잖아. 근데 이거 공부할 시간에 제 생각인데 그냥 기본적인 문제 다 맞추는 게 나아요. 900점까지는 쉬운 문제로 가고 900 이상은 이런 어려운 걸로 가는 거니까 일단 900부터 먼저 찍으려면 이거 대신에 쉬운 문제들 위주로 공부해도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금 즐겁게 실전 문제 한번 다 풀어볼래요? 138페이지에 있는 거 해석으로 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30초) 남았어요. 힘을 내세요. 30초. 갑시다. 1번. 일단 이 자리가 접속사 자리인지 전치사 자리인지 알려주세요. 접속사 자리. 왜요? 동사가 답을 떴으니까. must focus가 동사고 is presenting이 동사네. you 그럼 접속사 Y예요. 2번 보세요. had trouble ing 이거 배웠던 표현 같은데요. 동명사에서 나왔잖아. 그렇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어렵다. 집 하는데 어렵대. 왜? 이게 예쁜 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은요. D가 나와야 되겠죠. 동사가 두 개니까. 3번. 나는 너의 이메일에 답장을 할 것이에요. 내가 그걸 받으면 뭐뭐 한다면 정답은요. once가 더 적합하겠고 한 개 더. 선생님 여기에 will reply라고 했는데 뒤에는 왜 will receive라고 안 했어요? 왜요? 왜 뒤에 will을 안 썼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뭐를 대신한다? 현재 시가 미래 시를 대신하니까 현재 시를 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들어요. 지금 뒤에 접속사가 붙은 쪽에 will을 못 썼죠. 그런데 접속사가 붙지 않은 앞쪽에는 will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열받게.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여러분들을 되게 이제 믿기로 유혹하기 위해서 저기에다 will을 많이 때려 박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를 가리는 순간도 많아요.
이 동사 시제 뭐 쓸래? 그럼 보통 앞쪽이 will이니까 뒤에도 will을 쓰고 싶을 거야. 아니야. 접속사 보고 will 대신에 receive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앞에 있는 will에 쓸 때 낚이면 안 돼요. 반대로 말하면 그냥 앞에 있는 마음껏 그냥 시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갈게요. must stay가 동사예요. 뒤에 보니까 is finished가 동사네요. 더블 동사 떴다. 그럼 접속사가 필요한데 until, because, for 싹 다 접속사죠. 그럼 해석은요? 해석으로 풀면 뭐가 정답? B가 정답이겠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머물러야 된다. 이건 말이 조금 안 맞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기 전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must stay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해석상 요래 풀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정답지 보고 풀면 되고 요건 이지하니까 나머지는 제가 이제 뒤로 넘겨가지고 여러분들 몇 가지만 잡아드릴게요. 여기 접속사 리스트가 있는데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 일단 여기 있죠. 여기에 크게 적으세요. will 못 쓴, will 못 써, will 못 써라고 적어두셔야 돼요. will 못 써. 그리고 여러분들을 겁내이 많이 낚고 오늘 홈워크 집에 가서 풀 때 엄청 많이 낚이는 게 한 개가 있을 거예요. 바로 얘. 이거를 학생분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by the time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보통 학생분들이 선정했을 때 가장 조금 정이 안 가는 접속사라고도 많이 하는데 제가 얘를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by the time이 시험장 가서 나오면 보통 이렇게 나와요. 두 개 중에 하나의 상황으로 나올 거예요.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의미라고요? 뭐뭐 할 때쯤에는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요. by the time이 붙어있는 쪽이 종속절인데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주절에 따라 나오는 시제는 과거 완료가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거 할 때쯤에 이미 뒤에 일이 끝났어 라고 말할 때 쓰는 문장이라서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어제 수업이 끝날 때쯤에 학생들이 이미 명사절을 다 이해했다니까 라는 표현이 바로 이 과거 완료랑 과거 시제 by the time 요 표현. 뭐뭐 할 때쯤에 뒤에 거 이미 끝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이 있어요. 뭐냐? by the time 다음에 현재 시제가 오는 상황이에요. 무슨 시제가 왔다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나오면 이게 현재 시제가 아니라 뭐예요? 미래 시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현재인데 속뜻은 미래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 미래에 이 일이 벌어질 때쯤에는 그 일이 끝나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미래 완료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토익에서 by the time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로 무조건 걸릴 거예요. by the time 과거 시제 과거 완료, by the time 현재 시제 미래 완료. 요거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오늘 홈워크 문제까지 야무지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니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보와 이유 대조. 요것은 여러분들께서 however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얘가 지금 접속사로 넣어놨지만 보통 접속사로 잘 안 쓰이고 접속 부사로 많이 쓰인다는 점. 만약에 보기에 whereas랑 while이 있다라면 however 대신에 whereas랑 while 쪽으로 손을 좀 들어달라는 점.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데일리 챌린지 17 다 풀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 4분 정도 드릴게요. 파이팅!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1분 지났어요. 빠른데요? 그렇게 여러 번 해줘야 돼. (2분) 지났어. 재밌다. 역시 직관이 재밌어. 2분 남았으니까 서두르세요. (1분) 남았습니다. 함께 갑시다. 1번. 1번에 애프터의 동그라미하고 애프터가 왜 조금 짜증나냐면 얘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기 때문에 좀 짜증나죠. 뒤를 보니까 joint venture business 거대한 명사 구가 있네요. 이 말인즉슨 이건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절대명 동. 보기 중에 동명사 무엇? A가 나와야 되죠. 샘 organization 명사는 안 되나요? 되는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를 먹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D는 못 오죠. 2번 understands가 동사고 cannot be dispersed가 동사입니다. 더블 동사 떴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 접속사. 보기 중에 접속사 what이냐 that이냐. what은 제가 어제 말했죠. 뭔가 완전한 걸 봤을 때 따져요. 불완전한 걸 봤을 때 따져요. 불완전한 거 what?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야 돼요.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완전해. 왜? 컴퍼니 펀드가 주어고 요거는 수식어니까 버리고 cannot be dispersed가 수동태로 동사니까 완벽해요. 그러면 that's perfect sentence. that 3번. 나는 끝낼 거예요. 나의 기사를 뭐뭐 전에. 편집자가 오늘 가기 전에. 그러면 미래니까 지금 will을 써도 될까요? 안 돼. 왜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 대신. 4번 뒤에 문장에 집중. The concert가 had been cancelled. 뒤에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러면 who나 which는 불완전한 문장에 나오는 거니까 탈락시키고 why냐 where라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생각해보면 콘서트가 어디서 취소되었는지도 보통 알죠? 콘서트 취소되면 오늘 예술의 전당인데 콘서트 예술의 전당 못 가 이렇게 알잖아. 근데 왜 취소됐는지는 못 들은 거죠. 정답은 Y가 나와요. 문맥상. 5번 조심하세요. 왜? 5번은 미니멈 웨이지가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 가난의 레벨보다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나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however를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돼. however는 접속 부사니까. despite 돼, 안 돼? 안 돼. 얘는 전치사니까. 우린 접속사가 필요해. 정답은 whereas가 정답이다. 요 말이에요. 6번에 found에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날도 더운데 여러분 좋아하는 음료수 뭐예요? 맥콜. 먹는 과자. 팝콘 팝콘 할 때 find에 가고 found. 알아내다라는 거겠죠. 그 스토리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토리 스스로 과장할 수 있나요? 안 그럼 과장될까요? 된, exaggerated, 과장된. 계속가요. 7번. 이건 해석을 했을 때 페리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가 지원한 일자리를 잡았어요. 뒤를 보니까 그는 다음 달까지 일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일을 안 할 건데 일자리를 잡았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전이라는 거죠. 보기 중에 반전의 접속사는 뭐예요? 얼도겠죠. 다음 달까지 일을 안 할 건데 갑자기 일자리가 잡힌 거예요. 될 놈 될. 좋겠다 페리 제임스. 8번 갑시다. 지금 이 작가가 인터뷰 요청을 겁내기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면 책 리뷰가 이제 어떤 신문에 나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책 리뷰가 나와서 때문에 정답은요. since. 9번. 누구나 그들의 신원을 밝혀야 해요. 그들이 짧은 시간 들어갈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정답은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정답은요. even if밖에 없어요. 10번. 여러분 재밌는 거 해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뭐라고 해야 되지? 매니저고 여러분들이 그 프랜차이즈 점주님들이에요. 제가 이제 꼬꼬아찌 좋아하거든요. 꼬꼬아찌 아세요? 지코바 꼬꼬아찌. 그래 몰라? 여러분 다 프라이드만 먹어. 지코바 꼬꼬아찌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님들 제가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객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객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끼리 토론할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회의장으로 모았겠어요? 아니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각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님들이 겪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니까 제가 모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지금부터 불평사항들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회의를 모은단 말이에요. 이 문장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보면 회사의 지금 시니어 매니저들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열었어요. 저게 회의잖아. 전화회의. 전화회의를 왜 열었느냐? 뒤에 거 하려고 연 거예요. 이게 사실 그들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전화회의를 안 열었겠죠. 정답은 because가 아니라 so 대신 나와야 돼요. because를 쓰시게 되면 뒤에 거 때문에 앞에 걸 했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뒤에 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 거를 했다라는 게 정답으로 나와야 돼요. 그들이 애초에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이 화상회의를 안 열었겠죠. 정답은 so 대시예요. 이거 많이 틀렸던 문제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알려드렸어요. 11번. 신발이 조금 비쌌어요. 내 예산보다. 근데 샀어요. 반전이네. 정답은요. 굿잡. 12번 해석으로 마이크 쿠퍼라는 사람이 추리소설로 상을 받았어요. 뒤를 보니까 한 번도 글쓰기 수업을 들은 적이 없대요. 반전이죠. 정답은요. even though. D.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할만하죠?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야지 접속사 문제를 또 풀 수가 있거든요. 문법과 해석까지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부사절 다 배웠고 내일 오면 형용사절 배울 거니까 내일은 절대 늦지 마세요. 오케이? 고생하셨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